보자. 다음 보자. 시분성은 시간이 너무 좀 할애되니까. 여기 진도에는 강의 목표는 빠졌습니다만은 그 좌표법 있죠. 좌표. 그 좌표가 뭐냐면 이제 팔자를 빨리빨리 읽어내는데 굉장히 그 중요한 어떤 그 논리로 작용하는데 여러분이 기본적으로 이제 알고 있는 좌표 논리가 있을 겁니다. 연월 일시 이렇게 해서 근무용하실 이런 건 다 아시죠, 그죠? 뭐 이런 건 다 아실 것이고 공간적으로 뭐냐면 연이라고 하는 것이 가장 이렇게 큰 의미, 작은 의미, 그 다음에 신데 좌표를 한번 따봅시다. 이거는 뭐 제가 이제 오랫도록 그 명리를 연구하면서 정리를 한 건데 제일 먼저 이제 이 천간하고 지지를 서로 이렇게 떼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훈련을 그렇게 좀 해보세요. 그러니까 팔자를 볼 때 이 지지를 지우고 천간만 보는 거죠. 천간만 보고 이 사람이 중간에 주로 뭐냐면 정신적 지향점이에요. 정신적 지향. 그 다음에 소위 어떤 명분적인 어떤 요소가 어떤 것이 위주가 되느냐 이런 명분을 보는 자리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지지는 뭐냐면 현실적 상황이에요. 현실적 상황. 그 다음에 현실면이고 실리적인 주로 이제 뭐 현실적인 면도 되고 뭐 실리적인 면도 되는데 뭐 현실적인 면이라고 하는 것이 더 포괄적인 의미고 그 다음에 그것을 자기가 유용하게 쓴다면 실리적인 측면이 되겠죠, 그죠? 그래서 명이냐 실이냐를 천간과 지지를 축으로 해서 본다는 거죠. 그리고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갑일주가 천간에 그 신이 있는 모양하고 그 다음에 유가 있는 모양을 하나 비교를 해서 그려봅시다. 자, 이런 모양, 요 두 가지만 일단 극명하게 일단 비교를 한다면, 이 사람은 어떻게 해요? 월급이 작더라도, 뭐냐면, 폼이 나는 조직을 더 추구하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우리 대학을 간다 친다면, 학교, 과는 뭐냐면은, 내 어떤 성격이나 기질이 잘 안 맞아도, 학교 배지는 좋은 걸 추구하는 이런 정신적인 어떤 그 지향점을 가지게 되기 때문에 그런 것 때문에 결국은 이제 운에서 저런 어떤 그 관을 이룰 수 있는 어떤 요소가 없을 때 더 뭐냐면 정신적으로 고통을 많이 받는 경우가 많죠. 아무리 생각해도 나는 뽀대 나는 데 가야 폼이 나는 데 가야만 내가 내 그릇에 맞는데 현실이 그걸 막 못 받쳐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럴 때 사람들은 이제 그게 이제 거의 어떤 부분 나오냐면은 이 첩경체가 있죠. 첩경체 보면은 인수태왕의 관부족이라는 말 나오거든요. 관부족. 물론 관부족이라는 것이 천간지지 전부 다 없는 경우 이것도 관부족이고 천간에만 있고 지지에도 없는 경우도 사실은 좀 관부족이거든요. 지지에 오행대세가 없으면 그 다음에 천간에는 있는데 천간에는 없고 지지에는 있는데 이게 뭐냐면 충이라든지 형행에서 파가 됐을 때 파격이 됐을 때 또 관부족이다는 거죠. 그죠? 뭐 파격에는 많잖아요. 공망에 의한 파, 충에 의한 파, 뭐 기타 등등 여러 가지 파가 돼버린 경우 깨져버렸다는 거죠. 이렇게 관부족의 어떤 비극 중에서 이 비극이 가장 또 큰 비극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천간에 이렇게 관이 드러나 있다는 것은 정신적인 지향점은 아주 자기가 아주 건실하다니까요. 정신적으로는. 그쪽을 해보려고 막 또 애를 쓰고,
근데 현실 상황은 자꾸 그런 것을 이룩하기 어려운 어떤 흐름으로 자꾸 간다 이거죠. 그러나 또 누워서 가만히 생각해보면, 자기 전에 누워서 가만히 생각해보면 나는 역시 폼 나는 데를 가야 돼. 이렇게 함으로써 그 관부족도 뭐냐면은 종류가 있다. 관부족도 종류가 있는데 이렇게 천간에만 있고 지지에 없는 이런 경우가 상당히 비극적인 관부족이다. 자, 요 경우는 뭐냐면 이제 폼은 별로 안 나지만 이제 월급을 좀 더 많이 주든지 현실적 보상을 더 많이 주는 그런 조직으로 가겠다. 자, 학교를 간다면은 뭐예요? 학교는 좀 폼이 좀 덜 하더라도, 학교 폼이 덜 하더라도 어떻게 한다고요? 내가 전공 특성, 즉 현실적으로 내가 살아가면서 어떤 문제 해결을 할 수 있는, 그죠? 현실적 문제 해결을 내가 할 수 있는 수단, 현실적 수단, 이런 것을 찾는 쪽으로 전공 특성을 더 살리는 이런 모양의 선택을 한다는 것이죠. 이해되시죠? 그래서 그러니까 이것만이 하나의 해석의 예가 아니라 요거 틀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그 많은 면에 적용을 해보라는 거죠. 그래서 천간을 차지하고 있는 놈이 뭐냐. 그래서 이제 뭐 시에 예를 들어서 시상에 이렇게 편제가 이렇게 드러나 있는 것을 하나의 그 격에서는 시상 편제 무슨 기역, 그죠? 뭐 일이기 뭐 이런 말 붙이죠. 그다음에 뭐 시편관 일이기 뭐 이런 식으로 하나가 딱 천간에 드러나 있는데 시에 있어서 그게 뭐냐면 최종적 지향점이라는 뜻이에요. 이게 최종적 지향점. 자, 그 다음에 이제 저게 하늘과 땅을 먼저 쪼개는 거죠. 하늘과 땅을 쪼개는 것이 1. 그 다음에 요렇게 세로로 쪼개는 거예요. 요걸 기준으로 해서. 세로 쪼개는 게 뭐냐면 인생 전반전, 이게 인생 후반전이에요. 그럼 대운을 어떻게 보느냐? 대운을 보더라도 이걸 더 우선하여 본다는 거죠. 이렇게 젊은 날에 자기가 소년이나 청장년까지 영향을 받았던 인자들, 또 삶의 환경, 무기 이런 것들이 여기에 연지나 월지에 배치되고, 그 다음 젊은 날에 지향했던 정신적인 지향점들이 뭐냐면 이 연월의 천간에 놓여 있다. 그 다음에 태어난 날과 시에 있는 것은 뭐냐면 이제 장년 또는 말년에 이르러서 결국 만나게 마주치게 되는 현실적인 환경들이에요. 그 현실 환경이고 시에 있는 것이 이제 정신적인 지향점이 되는 것이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하나의 또 축이 되는 것이고, 그래서 이제 연월일시에서 뭐냐면은 비교적 모양새가 좋은 게, 연월에 재성이 들어와 있다는 말은 대체로 소년의 금전 환경이나 의식주 환경이 좋은 곳에, 물론 그게 파에 의해서 손상이 되지 안 된다는 걸 전제로 할 때입니다. 재성이 들어와 있을 때에 대체로 젊은 날의 의식주나 금전 환경이 대체로 좋은 환경을 만나겠죠. 그런데 상대적으로 뭐예요? 재성은 무엇을 억제해요? 그렇게 인성이 파괴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인성이 약화되는 이런 어떤 그 과정이 발생함으로 인해서 인성이 약해져 버리면 소년의 글공부, 소년이 제일 해야 될 건 뭐냐면 공부잖아요, 공부. 그죠? 또 직업을 얻기 위한 여러 가지 그 능력, 이런 걸 터득했는데 바로 뭐냐, 니는 공부할 거 없다, 현찰이다. 바로 현찰부터 받았으니까 뭐예요? 자기가 이미 짝을 찾아버렸잖아요, 지상에서. 짝을 찾아버렸으니까 그것을 일부러, 짝이 이미 만나졌는데, 그래서 무슨 벙어리는 무슨 벙어리? 뭐 먹은 벙어리? 예, 그게 뭐냐면 만족해버린 만족. 이미 채워져 버렸기 때문에. 그러니까 용신이라는 게 그 격용에서는 용신은 개념 다릅니다만, 인생이라는 삶이라고 하는, 인간이라고 하는 걸 틀을 딱 놓고 봤을 때 인간의 용신은 뭐냐? 재관이랬죠, 그죠? 이 재관이 채워져 버렸다는 거죠. 그 중에서 관보다 더 좋은 게 뭔지 압니까? 재예요, 재. 이 재라고 하는 것을
이미 짝을 지어버렸으니까 이 사람은 뭐예요? 삶에 대해서 모험을 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이런 식으로 뭐냐면 이 자리에 놓여 있는 것이 뭐냐면 대체로 관이나 인성이 있어야 비교적 좋은 모양새가 되겠죠. 그죠? 젊은 날에 인성이라는 것은 그 학문적인 과정을 좀 제대로 이루어 나가는 것이고. 또 면지에 만약 그렇게 월지에 개가 있고 면지에 그 인성이 있다고 한다면 그렇죠. 그건 이제 육신적으로는 본다면 글자마다 다 다른데 뭐냐면 이게 인성이 약화되는 거죠. 인약화. 그죠? 그 다음에 재하고 인사에는 서로 뭐냐면 어차피 오행적으로 대대관계로서 서로가 하나가 강해지면 하나가 약해지잖아요. 그러니까 또 재성도 뭐냐면 인성의 간섭으로 인해서 삭감되는 효과가 발생하는 거죠. 생기려면 막 하나라도 막 잘 생기면 되는 거라. 팔자는 뭐냐면 한 자만 잘 생겨도 잘 산다는 거예요. 한 개만, 딱 한 개만. 그런데 한 개, 그 많은 7개, 자기를 빼고 7개 글자 중에 충 맞고, 함 맞고, 형 맞고, 공목 맞고, 막. 뭐라도 간섭을 해서 찝쩍거려 놓잖아요. 그죠? 이렇게 하면 이게 이제 할 수 없이 그 두 가지를 가지고 결국은 삶의 수단을 산다는 거죠. 그게 형에 의해 삭감됐다는 건 뭐예요? 그건 말 그대로 자기가 형이라는 것은 서로 깎아내고 조립을 하는, 깎고 조립하는 그런 동작을 할 수 있는, 자기 구경을 많이 했잖아요. 많이 본 게 직업이 되는 거라. 능력이 되고. 그래서 그런 분야에 가면은, 어떤 격의 성격 유무나 또 대운의 보조 별로 없어도 자기 하는 직업 자체에서는 성공을 한다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근데 재수가 없다는 말은 자기 하는 일을 통해 가지고 저 사람이 무슨 물건을 만드는데 이 물건을 잘 만든다. 그 물건 만드는 걸 통해서는 경제적으로 항상 보상이 온다는 거예요. 유별나게 그쪽 산업이 이렇게 나빠지지 않는 한에는. 돈을 버는데 재수가 없다는 말은 마누라가 개돈을 그냥 날렸다든지 이런 식으로. 이제 우리가 대운이나 세운에서 운을 보잖아요. 그죠? 그럼 운이 없다는 말은 그렇게 이 팔자 안에 있는 어떤 무기를 쓰고 있을 때 이때 이 자체가 안 된다는 게 아니에요. 팔자 안에 있는 걸 쓰고 있으면 반드시 그걸 통한 보상은 이루고 있어야 된다. 그래야 직업이지. 직업이라는, 업이라는, 우리가 또 프로로서 결국 직업이라는 게 뭐예요? 결국 경제적인 어떤 보상이나 급부가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게 아니면 직업이 아니지. 이 역업도 마찬가지예요. 손님이 없으면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지. 손님은 당연히 많이 오는데 재수가 없으니까. 예? 옆집에 철수가 말이에요. 친구가 빌려달라고 해서 내가 돈을 떼겠다. 그럼 제 도사가 재수 없다는 말은 손님은 당연히 많이 있는데 친구한테 돈 빌려주는 떼이는 이게 재수 없는 거거든요. 손님이 없는 게 재수 없는 게 아니라니까요.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왕 역학 공부를 해서 직업적으로 또 앞으로 활용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둔다면 야무치게 하시라는 거죠. 어떤 사람은 와 박청환 저는 저게 운이 좋아가지고 저게 손님이 많은 거다. 이게 제가 이 25년 하면서 매일 손님 줄 서가 있는 거예요. 매일. 그럼 그 사이에 목화토금수 몇 번 돌고 25년 동안. 자축이며 진사오며 신유술에 용신이 있다면 용신충도 했을 거고 뭐도 했을 거고 다 했을 건데 손님은 왜 줄 서가 있느냐 이거예요. 결국은 뭐냐, 자기 팔자 안에 있는 그 인자를 무기로 쓰고 있을 때 그것을 통한 어떤 기본적인 보상은 좀 그게 양적으로 좀 많고 적더라도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만 그게 자기 팔자의 무기가 된다는 거예요. 그 무기를 쓰고 있는 것, 이것이 젊은 날에 바람직한 게 있잖아요. 젊은 날에 바람직한 거. 젊은 날에는 뭐예요? 젊은 놈이 옆구리에 여자 차고 그냥 뚜껑 열린 차에서 빠라빠라 하는 이게 좋은 거예요? 아니면 어쨌든 책을 보고 공부가 한도 붙들고 있는 게 바람직한 거예요? 부자가 바람직하잖아요. 그죠? 그런 것처럼 대체로 연월에 관인이 놓여 있어서 그것이 안정된 모양이라면 벌써 뭐냐면 나무로 친다면은 절반의 성공, 즉 뿌리가 제대로 차근 크게 내려졌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가 너무 모양이 나쁘면
젊은 날에 어떤 그 공부를 통한 여러 가지 성취라든지 이런 게 되는데 여기에 막 비겁투성이로 그죠? 비겁투성이로 에워싸고 있다. 그러면 사회적으로 뭔가 성취를 이루려고 할 때마다 꼭 분탈되는, 일은 내가 다 했는데 나눠 먹는 이런 식의 어떤 그 고충스러운 일이 발생한다는 것이죠. 그죠? 그게 저절로 뭐냐면 팔자 요 기준을 가지고 요 놈이 전반전, 요 놈이 후반전 축구다 이거죠. 요때는 뭐냐면 기본기를 잘 통해가지고 한 2골 착실하게 이어놨는데 이쪽에서 뭐냐면 자기 팔자의 안정성을 그 방해하는 그런 어떤 요소들로 채워져 있다면 이게 전반전은 좋은데 후반전에 희생이 생기는구나. 그다음에 전반전은 나쁜데 후반전에는 뭐예요? 이게 연월에 뭐냐면 조후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연월에 뭐 자나축 이런 것들이 막 메워져 있다는 거예요. 막 메워져 있는 경우에 일과 시에서는 뭐가 오는 게 좋겠어요? 일과 시에서는 다시 해자가 오는 게 좋겠어요? 아니면은 사나 오가 오는 게 좋겠어요? 자축이라고 하는 게 조후적으로 허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사나 오가 오는 게 좋을 거잖아요. 당연히. 그러면 뭐냐면 이 팔자를 봤을 때 일간은 모르더라도 전반전과 후반전이 나름대로 밸런스가 잡혀 있으므로 전반전이 나쁘다면 후반전이 좀 좋을 것이요. 또 그 다음에 전반전이 좋았다면 후반전은 좀 고충스럽겠구나. 그러나 둘 중에 전반전에 2골 넣어놓은 이 힘이 크다니까요. 전반전이든 후반전이든. 자, 그렇게 해서 뭐냐면 말 그대로 일과 월을 축으로 해서 전과 후의 운을 기본적으로 대조해 보는 것. 여러분이 훈련을 좀 해보세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가 요렇게 보는 거예요. 요렇게 보는 거예요. 여기 3번. 3번 여기 쓰면 되겠다. 그죠? 3번. 요게 뭐냐면, 연월, 일, 여기를 포함해서 이게 배우자와의 어떤 조화도 여부를 보는 것인데, 이것이, 대체로, 연월 일간까지를 우리 집안으로 보고, 또 우리 조상, 이렇게 보면 되고, 이쪽은 뭐냐면 상대방의 조상. 그 다음에 그 상대방과의 어떤 조화도를 통해서 구축한 것. 상대방을 통해서 구축한 것이다. 그죠? 그게 이제, 거의 일지를 보면 배우자, 그 다음에 실을 자식이라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일반적인 수준의 결혼이 이루어질 때, 짝의 모양새는 여기서 찾는다. 하는 거죠. 이렇게 재성이 어디에 있더라도, 재성이 시에 나가 있는 이런 편제는 무엇으로 아버지의 별로서만 해석하지 않는다는 거죠. 나무 집 구석이니까. 그죠? 나무 집에서 만난 여인은 뭐예요? 편제라도 아버지가 아니라, 그죠? 첩도 되고, 뭐 흘러가는 여인도 되고, 그죠? 그런 어떤 관계로서 결국은 해석을 해나가야 된다. 하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또 몇 가지가 더 있긴 한데, 이 그림을 한번 잘 한번 봐보세요. 그림을. 자, 이게 집이죠, 그죠? 집. 집의 모양이 이렇게 되어 있다고 할 때, 게다이를 칩시다. 자, 요 연을 뭐냐면 큰 바탕을 보는 거죠. 큰 바탕. 그 다음에 월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 집의 성격을 제한하는 거예요. 집의 성격. 그 다음에 태어난 날이 집과 요 정원이 되는 것이고, 집과 정원. 그 다음에 시는 뭐냐면 이 담장과 대문밖이라는 거예요. 담장과 대문밖. 그러니까 도화살이 있으면 어떻게 해요? 도화살이 있으면. 도화살이 이 태어난 날에 있는 것하고 태어난 시에 있는 것하고 어떻게 다르게 해석하죠? 도화살. 도화살 의미 자체는 신사를 이런 것도 기본 신사도 안 하셨나요? 도화.
우리 좌우무예가 기본적으로 도화가 머무르는 공간이긴 한데, 도화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 그러니까 우리 삼합에서 지살 다음이죠. 그죠? 삼합에서 이제 인호술이면, 여기 인이 지살인데 묘가 그죠? 도화가 되죠. 그죠? 그래서 좌우묘유. 물론 이제, 도화와 반환살, 도화 반환급살이, 결국은 그런 작용을 다 가지고 있거든요. 있긴 한데, 자, 그 시의 도화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 속살을 이렇게 살짝 보일 듯 말 듯, 여인이 옷을 입는데, 자기 좀 얼굴이 좀 딸린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가슴을 이렇게 살짝 좀 패여가지고, 살짝 보일 듯 말 듯, 이렇게 속살을 갖다가 좀 드러내면 어떻게 돼요? 자동적으로 남자들의 시선이 그리 모이잖아요, 그죠? 시선이 자꾸 모이는 그런 작용을 함으로써 결국은 남의 시선을 모을 수 있는 어떤 능력, 특기, 에너지 이런 거거든요. 시선을 모으는 특기, 능력, 에너지 등등등. 아무튼 이게 탤런트라는 거죠. 탤런트. 능력이라는 거죠. 탤런트. 이런 어떤 탤런트가 그 사람에게 부여되어 있는데, 자, 그것이 어디에 있어야? 담장 밖에 이렇게 예쁘게 꽃을 이렇게 피워 놓으면 어떻게 돼요? 피워놓은 거하고, 우리 뜰 안에 뒷뜰에 피워놓은 거하고, 아주 예쁜 꽃이 피었다. 그래서 이제 연이나 월에 이렇게 배치되어 있는 도화살, 시에 있는 도화살하고는 의미가 크게 현격하게 차이가 난다는 거죠.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유명 탤런트라든지 실제로 아주 그 유명 인기인 이런 사람들 보면 대부분 다 한 절반 정도가 이 시의 도화살을 안고 있어요. 도화가 아니면 도화와 그룹 짓는 게 있죠. 자, 인호수를 기준으로 하면 묘가 도화죠. 그 다음에 미가 뭐냐면 반환살이에요. 해가 겁살이에요. 그래서 겁살 반환 도화가 그룹을 지어서 실제로 뭐냐면 대단한 걸 보여줘가지고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뭐 그렇게 대단한 게 아닌 것 같은데도 어떤 타인의 어떤 그 시선을 모을 수 있는 그런 걸 보기 때문에 현대 사회에서는 이 도화를 뭐냐면 프로로 봅니다. 프로페셔널. 프로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팔자에 도화 있는 사람은 뭐냐면 프로페셔널이다 보면 되죠. 이렇게 프로 이야기 나왔으니까 이렇게 좀 양인, 도화, 양인 도화. 그 다음에 우리가 성격. 우리가 그 격용론적으로 봐서 격을 갖다 제대로 갖춘 경우. 그 다음에 충 있는 것도 뭐냐면은 싸움을 극복할 수 있다는 거죠. 그죠? 싸움을 잘한다. 이게 투쟁성이 있다는 거죠. 투쟁성 인자로 보기 때문에 이건 완전 프로는 아니라도 세미 프로로 보는 거죠. 이게 충 있는 팔자가 나쁜 팔자가 아니고 오히려 좋은 팔자라니까요. 요 말고도 또 몇 가지 덜을 이 프로페셔널로 보기 이렇게 양인이 있다는 것이 뭐 양인 악사다 뭐 이런 것만의 어떤 부정적인 어떤 기능이 있는 게 아니고 그 사람을 프로로 만드는 작용력을 일으키는 것이 이런 양인이나 도화다는 거죠. 이런 것들이 어디에 있느냐? 그러면 우리 자표론에 양인 같은 경우에도 연에 있으면 아까 뭐 신체 부위로 뭐냐면 두견신족이라고 했죠. 그죠?
그러면 머리에 양인이 있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이빨이 세다, 약하다? 네. 아니, 근데 저 지금 거의 천재반으로 이제 가고 있는데. 이게 양인이 태어난 날에 있다는 것은 실력 행사, 즉, 몸으로서 내가 양인을 한다는 것은 실력 행사를 잘한다는 거예요. 뭔가, 이게 문제가 있어서 뭔가 해결 안 하면 안 되겠다는 건 자기가 실제 가서 현장에서 실력 행사를 한다는 거죠. 그런 식으로 똑같이 양인이 놓이더라도 무엇에 의하여 좌표론적인 위치에 의해서 해석이 다르다는 거죠. 그러니까 똑같이 역마가 있어도 월의 역마가 있는 것은 뭐예요? 월의 역마, 말을 어디에 매놨으니? 말을 뜰 안에 매놓은 거잖아요, 말을. 그죠? 뜰 안에 매어두었으니 결국 이건 뭐냐면 내가 직업으로 쓰는 역마라는 거죠. 직업으로. 주차장을 파킹을 이쪽에 집 안에 들어와서 한다는 거죠. 그죠? 결국. 그러니까 내가 가까이서 내가 수시로 타고 나간다는 말이고, 시에 역마가 있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남의 말을 빌려 탄다는 거죠. 차를 자기 집 차고에 넣어놔야 될 거잖아요. 그죠? 그 시에 역마가 있다는 것은, 말년에, 시기적으로 어떻게 해요? 이게 소년, 청년, 장년, 말년이잖아요. 그죠? 말년에 뭐냐면은, 말을 올라탄다 도 되지만, 대문 밖에 있는 말을 탄다는 말은 수시로. 이건 직업적인 요소와 상관없이, 이건 자가용이 아니다는 말이죠. 자가용이 아니라. 길거리 되는 거니까. 이게 싸돌아다니는 그런 어떤 그 활동 환경을 갖게 된다. 근데 그게 직업적으로 연결될 확률은 떨어진다는 거죠. 이해되시죠? 예. 자, 이렇게 뭐냐면, 이제 요 정도의 좌표론 정도만 가지고도 여러분이 확장을 엄청나게 할 수 있습니다. 엄청나게. 그러니까 신사를 어떻게 해요? 요런 기준으로. 육친을 이런 기준으로. 그 다음에 또 기타 뭐 여러 가지 그 오행적인 기운도 마찬가지로 어떤 것을 베이스로 하고 있다. 사실 연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거예요. 연이라고 하는 것이 왜 저 그림을 그려드렸냐면, 예를 들어서 어떤 일조의 사람이 요런 어떤 구성을 가지고 있다. 자, 그러면 이제 마누라는 누구예요? 토끼묘자죠, 그죠? 토끼묘자인데 합은 뭐냐면, 아까 설명했죠? 관계되어 있다, 조건 따라 움직인다 했죠, 그죠? 그래서 정제가 제대로 역할을 할 때도 있고 못할 때도 이렇게 왔다 갔다 한다 했죠. 자, 그런데 해중에 뭐가 있어요? 간목편제가 있죠. 자, 간목편제가 있으면은, 자, 편제가 있는데, 요런 모양하고, 자, 그 다음에 똑같이 이렇게 묘가 있으면서 시의 해로 이렇게 딱 나가 있는 경우. 자, 요 경우에, 자, 어느 유년에 이르러서, 자, 어느 유년이라는 것이 이 해하고 작합을 해서 재성을, 제국을 이룬다는 게, 이게 인도 오면은 제국을 이룰 수 있고, 그죠? 그렇죠? 근데 오가 오면은 뭐예요? 이게 해하고 오하고 무슨 합? 천간으로 그렇게 정임을 하여서 뭘로? 모의작용 일으키죠, 그죠? 자, 이런 모의작용 일으킬 때, 자, 5년이 왔다. 5년이 와가지고 슬금슬금, 해수를 꼬셔서 모의작용 일으킨다고 했을 때, 자, 이 사람이 많은 애인이 생기겠는가? 이 사람이 많은 애인이 생기겠느냐는 거죠. 1번, 이걸 문제 썼으니까 1번, 이거 2번. 네? 2번? A는 밖에 두는 거니까. 2번. 답은 1번이에요. 왜? 왜냐면, 자, 해수가 연의 바탕을 두고 있잖아요. 바탕을 두고 있는데, 자, 이게 여름이 와서 목이 싹이 튼다고 합시다. 그럼 여기에 바탕을 두고 있는 사람은, 앞들, 뒷들, 대문밖까지 다 두고 있는 사람은, 자, 여름이 오면은, 오가 와서 여름이 왔다. 자, 풀이 어디 자란다? 앞들에만, 저 대문 밖에만 자란다. 앞들에만 자란다. 후원에도 자란다. 그러니까 앞들, 대문 밖, 후원까지 다 자라니까. 옛날에 알고 지냈던 그
동창도 지랄병 한다고, 예, 니 시간 있나? 이래가 연락 오고, 또 막, 안 그래도 막, 말이야, 일하고 있는데, 일터에서도 이러면서, 차장님, 제가 사실은 이러면서, 당신을 오래전부터 사모해왔다고 하면서 지랄병하고 프로포즈를 하고, 대문 밖에라고 해서 어느 날 그렇게 유흥가에 술집에 가가지고 술을 한 잔 먹다가, 야, 니 친구 예쁘게 생겼다 했는데, 오빠 이러면서 막 쟤를 좀, 어떻게 좀 덜 안 차주시면 안 돼요. 이런 식으로, 동시에 다발적인 기운을 조성하는 것이 어디에 있냐? 연이란 말이에요, 연. 왜? 바탕이 되므로. 이해되시죠? 그럼 요 놈은 뭐예요? 요 놈은 대문 밖에 있으니까 어떻게 해요? 대문 밖으로 나오니까, 이제 간섭자에 따라서 다른데, 저런 경우에는 이제, 요건 자식을 대동하고 오려고 하는 거니까, 그죠? 자식을 대동하고 오려고 하면 예쁜 짓을 한단 말이에요. 왜냐면 생식적인 본능을 채우려고 하잖아요. 예쁘게 단장을 하고, 그죠? 예쁘게 단장을 해갖고 잘 보여가지고, 왜냐면 생식적 본능을 채우려고 하는 기운이 자꾸 발생하니까 예쁘장하게 생겨가지고 남자를 꼬시는 그런 여인이 뭐냐면 담장 안이 아니라 담장 밖에 있다, 이 말이죠. 이해되시죠? 여러분, 실속은 어느 데도 있어요. 글쎄, 실속은 아무래도 우리는 이렇게 더 좋은데, 앞들, 뒤들, 꽃필 때 그냥 완전 꽃밭에 한번 확 뒹굴고 화끈하게. 이게 더, 같은데, 하여튼 둘 다 하여튼, 괜찮은 모양이죠. 예. 교수님은 이런 거를 대부분 안방으로 일실이 대부분 바뀌라고 연은 여기라 했잖아요. 모든 것에 근거지면서 연은 시까지도 영향을 준다는 거예요. 그럼 시까지도 계속 에너지를 갖다가 부여하고 있는 근거다. 아시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이 오운이 와서 바람이 나려고 하면 옛날에 동기동창도 연락이 오고 직장에서 활동하는 거기에서도 오고 그다음에 또 술집에 가도 자빠지면 꽃밭이라 다. 다 꽃밭이 되는 거고. 요건 뭐냐면 예쁘장하게 생식적인 어떤 용도를 채우려고 하는 그런 용도에서 애인이 딱 출현하는 거단 말이죠. 보이시죠? 이제 여러분이 이 그림을 머릿속에 그려놓고 팔자를 한번 보세요. 보시면 되게 기신명도 소리를 할 수 있습니다. 기신명도.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런 어떤 원리적인 것을 사실 많이 놓치고 있기 때문에 근데 오늘 이 정도로 하여튼 욕심을 내고 다음 시간에 12운성 그럼 일부 하고 그러면 시험을 앞에 치는 게 좋아요, 뒤에 치는 게 좋아요? 뒤에 치는 게 좋습니까? 예. 그렇게 하기로 하고 다음 시간에 또 12운성 다루기로 하고 오늘 이 정도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